네, 수도권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공고한 120 다산 콜센터, 이 상담사들의 보호 대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해 서울시 역시 입장을 밝혔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그 서울시 인권위원회에서 콜센터 상담 직원의 인권 개선책을 권고했는데요. 네. 그 내용부터 먼저 좀 살펴보죠. 그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그 보도자료를 내면서 네. 서울시에게 상담센터 그 상담사들의 인권 보호 대책을 마련해라라고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이 다산 콜센터 하면 여러분들이 뭐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을 하시는데 네. 그야말로 모든 걸 다 알려주는 그런 맞아요. 종합 민원 창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사실 다산 콜센터가 생기면서 서울시 시민들의 네. 일상적인 권리가 특히 증진이 됐다고 평가되고 있고 생활 편의가 높아졌다. 또 민원도 쉽게 집어넣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평가를 네.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들을 최근 이제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여론조사가 아니라 이제 설문조사죠.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상담사들한테요. 예. 감정노동 해결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에서 공동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여기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일반 시민들보다 무려 2배 이상의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있다. 근데 그 이유가 보니까 너무나 무리한 요구들이 많고, 네. 폭언이나 성희롱에 또 노출돼 있고, 네. 거기다가 격심한 감정 노동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이상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방치해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근거 자료를 마련해서 쭉 연구를 해서 네. 이번에 인권위원회에서 권고를 해라. 개선을 해라. 이렇게 네. 권고를 한 거죠. 네, 이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정말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몇 번 전화해서 예. 뭐 어디까지 가는데 어떻게 가는 게 제일 빠르냐 이런 걸 물어보면 알려주더라고요. 그렇죠. 뭐 버스로 가면 몇 분, 택시로 예. 가면 몇 분, 뭐 지하철 이용하면 몇 분, 뭐가 더 좋습니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상담사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해를 본다면 아무래도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제일 우선적으로 처음 드러나는 현상은 대민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질이 낮아진다는 건 결국 서울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우리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분들도 서울 시민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민들의 어떤 인격권이 침해가 되고 또 그 침해되는 것을 방치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네. 보면 서울시가 마땅히 해야 될 역할들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네. 있거든요. 이 네 가지는 모두 다 행정적인 중심을 자리하고 있는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다. 특히 뭐 서울시 그 인권조례 17조 1항에 보면은 이 부분이 명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자, 이 다산 콜센터 상담사들이 2007년도부터 예.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러면 굉장히 오랫동안 예. 뭐 5년 이상 동안 6년 동안 이렇게 인권 침해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실태 좀 알려주시죠, 자세하게. 이제 일단 이번에 인권위원회가 5가지 영역에서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네. 번째가 아주 과도한 감정 노동에 시달린다. 감정 노동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게? 뭐 쉽게 말해서 네. 자신이 마땅히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감정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뭐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네.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이 다산 콜센터 상담사들은 그런 표현을 전혀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실제로 아주 세분화된 감정 표현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전체 말 중에서 요자를 몇 번 집어넣어야 되냐라는 것까지도 들어가 있을 정도로 아주 세분화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상태에서 특히나 욕설이나 혹은 과도한 민원 요구가 올 때도 항상 웃는 목소리로 응대를 해야 되는 그런 규칙들이 있다 보니까 자기의 자아를 다스릴 수가 없는 상태들이 자꾸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상담사들은 나중에는 이게 일종의 스트레스들이 심해져서 네. 정신적인 일종의 병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노동 환경도 굉장히 열악한데 네. 어떤 그 상담사 같은 경우는요, 자기 개인 책상이 없대요. 그럼 어디서 그러니까 일하죠? 책상을 이제 뭐 메뚜기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마련되기도 하고 또 키보드도 자기 키보드가 지급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번에 드러났고요. 그리고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은 목이나 이 어깨 통증이 심하잖아요. 그럼요. 예. 이 만성적인 이런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식권이
마땅히 준수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루 휴가를 내서 일을 하러 가는 이런 상황들이 나중에 그 사람의 평가 점수에 반영이 돼서 실제로 재계약이 안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아니 사실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 보면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상담사들이. 지금 막 전화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화장실을 어떻게 막 가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체적으로도 많은 그 불편에 시달리지만 일단 가정하고 일을 양립시킬 수가 없겠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서울 시민을 네. 고용을 해놓고 불안정한 고용의 상태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가정을 파괴하는 일들을 서울시가 하고 있다. 이런 그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마련이 되는 거죠. 오랫동안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드러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드러났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들을 지금도 물론 조금씩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힐링센터를 마련해 놓기도 하고 또 지침이 이런 지침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폭언하고 성희롱도 굉장히 중요한 인권 침해 사례였는데 네. 폭언과 성희롱이 있을 때 3회까지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을 했어요. 근데 이 지침도 인권위에서 보기에는 네. 무리다. 한 번만 하면 끊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욕설이 딱 들어왔다 그러면 바로 끊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권고를 했고 지금 한 사람당 월 평균 무리한 요구가 8.8회인데 이 네. 무리한 요구가 어떤 거냐면요. 우리 교통방송에서 오다 보니까 라디오에서 이거 갖고 이제 패러디를 해서 방송을 하던데 네. 내 가슴에 불이 났어요. 이런 식의 성희롱적인 요구들도 계속 하는 거예요. 무리한 요구로. 그리고 실제로 어디 센터 주변에 네. 특정한 패스트푸드점을 다 알려달라. 그래 놓고서는 그걸 다 알려주고 나니까 다시 전화가 걸어서 다른 패스트푸드점을 다 알려달라. 이런 요구들을 갖다 막 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무리한 요구라고 볼 수가 정말 있거든요. 필요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거의 장난 전화 수준인 그렇군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1인당 무려 8.8회. 한 달에. 한 그리고 달에요? 인격 무시가 8.8회. 그리고 폭언과 욕설이 6.5회. 성희롱도 4.1회. 그리고 신체적인 위협에 대한 어떤 협박과 같은 그런 전화도 6.5회 정도 받고 네.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인권 침해에 노출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인데 이 전자감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언제 출근을 했고 언제 자리에 앉았고 그리고 몇 통의 전화를 받았고 무슨 내용의 전화를 했는지가 다 전자적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사생활이 침해되는 거고 인격권이 침해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권고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까지 오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럼?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우선 네. 인권위에서 이 원인을 크게는 3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첫째, 네. 업무 범위가 너무 과다하다. 그러니까 무리한 요구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개연성을 이미 내재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사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니까요. 그러니까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걸 요구에서 제한을 둘 수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건데 네. 전문가들이 보니까 지금 현재 업무가 대략 한 430개가 되는데 그중에 반절 정도는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네. 있었고 상담사 보호장치를 해야 된다. 근데 네. 이게 미흡했다. 그리고 극심한 성과주의가 원인이다. 근데 이 3가지가 또 다른 원인이 근본적으로 도사리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위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이 문제가 더욱더 극심해졌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 위탁 운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우리가 서울시에서 지금 다산 콜센터 업무를 위해서 3개의 민간 업체에 이거를 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몇 가지 미션을 주고 경쟁을 시킵니다. 그래서 2년마다 재개혁을 할 때 이거를 반영을 해요. 서울시에서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들은 경쟁 체제. 그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시 상담사를 옥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또 위탁을 주다 보니까 직접 고용을 안 하다 보니까 네. 중간에 또 뭔가 이 업체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네. 일정한 비용을 또 떼가야 되죠. 이러다 보니까 네. 더더욱 고용 불안과 네.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런 이제 얘기입니다. 인권이나 상담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용 형태가 근본적인 원인이다, 피해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지만 사실상 직접 고용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건가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번에 자기 입장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직접 고용을 위해서 용역을 맡겼고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형식으로 직접 고용이 될 수 있는지를 좀 모색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 콜센터 직원들을 상시적으로 직접 고용한다는 것은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직접 고용의 형태로 대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네. 그리고 그것이 다시 우리 서울 시민의 그 인권의 보호로 이어질 수 있다면 이러한 예산들은 좀 써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예산들을 조금 줄이더라도 네. 이런 부분에는 좀 더 투자를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 정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 네. 특히나 굉장히 그 쾌적한 상태에서 그 일을 하는 분들의 자발적인 그런 그 즐거운 그 서비스를 받는다면 네. 훨씬 더 기분이 좋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서울시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그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제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직접 고용 형태가 안 된다. 그럼 다른 방법은 좀 없습니까? 실제로 지금 네. 그 과도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요런 체제만 좀 없애도 네. 문제가 조금 개선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위탁 경영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그 업체와 서울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부분들이 생길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보면은 업체한테 과중하게 책임을 묻고 네. 서울시는 그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주체로 나서주면 이런 업체들 좀 약간 불량한 업체들 그리고 인권 침해나 노동의 어떤 착취가 좀 심한 업체들을 퇴출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마련이 되는데 이런 인식의 개선들이 사실은 그냥 효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정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단지 숫자만 놓고 본다면 어디가 효율적이겠습니까? 적은 돈을 주고 더 많은 양의 전화를 받게끔 하는 그런 데가 더 유리한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민원만 올라가지 않게 많은 양의 전화를 좀 되도록이면 문제없이 받는 거. 이게 더 중요해지는 거지. 서비스의 질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정말 서울시의 손해가 되는 것인데 단기적인 이런 숫자들의 어떤 함정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네. 문제가 거듭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 시민들의 그런 인식 자체가 그 상담사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나 이런 것들도 변화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단지 그 서울시의 문제만으로 이렇게 치부해버릴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심각한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디로 표출이 되냐면 자신보다 약자들을 괴롭히는 형태로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동물권이 보호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네네. 자신이 이뻐서 키우고 있는 그런 동물들한테 그 모든 학대들을 벌이고 또 이런 네. 식으로 자기보다 약자인 상담사들한테 이런 말이에요. 학대를 하는 것. 이런 일들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의 복지 형태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네. 영원히 사라질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것들도 고민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다산 콜센터에서 고생하신 상담사들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가